형들, 지금 LIG 넥스1 구미 공장이 2032년까지 풀가동이야. UAE 10포대, 사우디 10포대, 이라크 8포대. 이 물량이 돈으로 얼마인 줄 알아? 12조 원. 이게 천공이 중동 수출만 합친 금액이야. 근데 이게 시작이라니까? 수주 잔고가 26조야. 매출 대비 7년치 일감이 쌓여 있는 거지. 형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이게 아니야. 이 미사일이 실전에서 뭘 해냈는지 알면 왜 줄을 서는지 바로 이해돼. 오늘 그 숫자 하나하나 다 까볼 거야. 자, 형들, 이제 본격적으로 숫자를 까볼 건데 먼저 천공이가 중동에서 얼마나 팔렸는지부터 가자. 첫 번째 고객 UAE 10개 포대 계약했어. 금액이 4조 1,800억 원이야. 2022년에 서명한 계약인데 근데 이게 시작이었어. 두 번째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10개 포대. 금액은 4조 2천억에서 4조 3천억 원 사이야. UAE랑 거의 비슷한 규모지. 사우디가 미국산 패트리어트 갖고 있으면서도 천공이를 따로 산 거야. 이게 뭘 뜻하는지는 잘 알 거야. 미국 거 하나로는 안 된다는 거지. 세 번째, 이라크 8개 포대에 3조 7,135억 원. 이라크는 2025년 9월에 계약했어. 중동에서 방공 수요가 얼마나 급한지 보여주는 거야. 숫자로 보면 이 세 나라 합치면 12조 원이 넘어. 천공이 하나로 12조야. 근데 이게 LIG 넥스1 전체 수주의 일부분이라는 게 무서운 거지. 근데 진짜 봐야 할 숫자는 따로 있어. LIG 넥스1 수주 잔고가 26조 2천억 원이야. 수주 잔고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아직 납품 안 한 주문 금액이야. 식당으로 치면 밀린 주문표 총합인 거지. 26조면 이 회사가 2025년에 매출 4조 3천억 원 찍었거든. 나눠보면 매출 대비 약 6배에서 7배야. 지금 당장 신규 수주가 0원이어도 6년에서 7년은 먹고 살 돈이 쌓여있다는 소리야. 형들, 이거 체감이 안 될 수 있으니까 비교해볼게. 보통 제조업체가 수주 잔고 매출 대비 2배에서 3배면 건강하다고 봐. 그런데 6배에서 7배라는 건 완전 다른 차원이야. 공장을 풀가동해도 물량을 다 소화하려면 2032년까지 걸린다는 거야. 그리고 이 수주 잔고 구성을 보면 수출이 약 14조에서 14조 5천억 원이야. 수출 비중이 54%가 넘어. 그 중에서 천공이가 수출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천공이 하나가 이 회사 수출 매출의 대부분을 먹고 있는 구조야. 재무도 한번 보자. 2025년 매출 4조 3,069억 원. 전년 대비 31.5% 성장이야. 영업이익은 3,229억 원으로 44.5%나 늘었어. 매출보다 이익이 더 빠르게 늘고 있다는 건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지. 그리고 2026년 매출 전망이 5조에서 5조 2천억이야. 20% 더 성장한다는 거지. 이게 LIG 넥스1만의 이야기가 아니야. K방산 전체가 지금 역대급 흐름이야. 방산 빅4 합산 매출이 2025년에 40조 5천억 원을 찍었어. 영업이익만 4조 6천억이야. 2026년에는 영업이익이 6조 7천억까지 갈 거라는 전망이 나와. 사상 최고치야. 한국 방산 수출도 2025년 154억 달러로 반등했고 2026년에는 270억 달러를 넘길 수 있다는 분석이야. LIG 넥스1은 이 거대한 흐름의 한가운데 서 있는 거지. 은행 가면 번호표 뽑잖아. 천공이 사려는 나라들이 지금 번호표를 뽑고 줄 서 있는 상황이야. UAE가 1번이고 사우디가 2번이고 이라크가 3번인데 카타르 같은 나라가 입질하고 있는데 아직 줄도 못 선 거야. 공장이 이미 꽉 찼으니까. 그래서 LIG 넥스1이 구미 사업장에 3,740억 원 투자해서 신규 생산시설을 짓고 있어. 2029년 6월 완공 목표야. 이게 뭔 말이냐면 지금 주문이 너무 많아서 공장을 새로 지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야. 형들, 투자자 입장에서 정리하면 이래. 수주 잔고가 매출의 6배에서 7배라는 건 향후 매출이 깎일 걱정이 당분간 없다는 뜻이야. 일감이 보장된 거지. 근데 동시에 생산 능력이 따라가야 하니까 신공장 투자를 하고 있고 2029년에 그 공장이 완공되면 매출이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구조야. 이걸 기억해둬.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야. 이 미사일이 실전에서 뭘 해냈는지 알면 왜 이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 바로 이해돼.
형들 생각해봐. 면접에서 저 잘합니다 하는 거랑 실제 프로젝트에서 결과물 보여주는 거랑 뭐가 다르겠어? 천공이가 지금 결과물을 보여준 거야. 2026년 2월 28일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어. 그러니까 이란이 뭘 했냐? 걸프 지역에 대규모 보복 공격을 쏟아부은 거야. UAE도 그 타겟에 들어갔어. 이란이 UAE를 향해 쏜 물량이 어마어마해. 탄도미사일 438발, 드론 2012기, 순항미사일 19발. 이게 한두 발이 아니야. 한 달 넘게 쏟아진 미사일이랑 드론의 총합이야. UAE 국방부가 직접 공개한 숫자야. 자, 여기서 핵심인데 이 상황에서 천공이가 뭘 했느냐? UAE에 배치된 천공이는 딱 2개 포대였어. 겨우 2개 포대. 근데 이 2개 포대가 담당 구역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이랑 드론을 전부 잡아냈어. 약 60여 발을 쏴서 담당 표적 전량 요격에 성공한 거야. 결과만 놓고 보면 요격률 96%야.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있지. 임무 성공률은 100%인데 요격률은 96%라고? 이게 뭔 말이냐? 설명해줄게. 천공이 시스템이 날아오는 물체를 탐지하면 자동으로 위협도를 판별해. 그래서 우리 쪽으로 안 오는 건 안 쏴. 굳이 비싼 미사일 낭비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 비위협 표적이 전체의 약 4%였던 거야. 진짜 우리한테 날아오는 것만 골라서 다 맞춘 거지. 그래서 유격률은 96%인데 임무 성공률은 100%야. 맡은 구역은 완벽하게 지켰다는 뜻이야. 이게 왜 중요하냐? 카탈로그에 적힌 성능이랑 실전 성능은 완전 다른 문제야. 형들도 알잖아. 스펙시트에 연비 15km/리터 적혀 있어도 실제로 타보면 12km도 안 나오는 차 많잖아. 무기도 똑같아. 시험장에서 잘 맞추는 거랑 실전에서 미사일이 비오듯 쏟아지는 상황에서 맞추는 건 차원이 달라. 천공이는 그걸 해낸 거야. 진짜 전쟁터에서. 탄도미사일이랑 드론이랑 순항미사일이 섞여서 쏟아지는 상황에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상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아? 탄도미사일은 위에서 떨어지고 드론은 낮게 들어오고 순항미사일은 빠르게 가로질러. 고도도 다르고 속도도 다른 표적들을 한 시스템이 다 커버한 거야. 이게 진짜 무서운 거야. 그리고 하나 더, 이 전쟁 와중에 UAE가 한국 기술진 6명을 긴급 파견 요청했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전쟁 중에 다른 나라 엔지니어를 부른다는 건 그 무기를 그만큼 신뢰한다는 증거야. 패트리어트 만든 미국도 있고 에로우 만든 이스라엘도 바로 옆에 있는데 한국을 부른 거야. UAE 방공망은 사실 다층 구조야. 미국 패트리어트도 있고 이스라엘 에로우도 있어. 그 속에서 천공이가 자기 담당 구역을 완벽하게 방어해낸 거야. 세계 최고 무기들이랑 나란히 서서 동등하게 싸웠다는 거지. 형들, 이걸 투자자 관점에서 봐야 해. 실전 검증이 뭘 의미하냐면 추가 수주의 문이 열린 거야. 방산시장은 신뢰 장사야. 카탈로그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실전 기록 보고 사는 거야. 지금까지는 천공이가 한국이 만든 괜찮은 미사일이었어. 근데 이제 실전에서 96% 찍은 미사일이 된 거야.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알아? 무기 시장에서 실전 데이터는 돈 주고도 못 사는 마케팅 자산이야. 카타르가 입질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었잖아. 이 실전 데이터가 나온 다음에 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어.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 생각해봐. 바로 옆 나라에서 똑같은 이란 미사일 맞으면서 천공이가 다 막아냈어. 이걸 보고도 안 사겠어? 투자 판단 포인트 하나 챙기자. 실전에서 찍힌 96%는 카탈로그에 적힌 96%랑 가치가 완전히 달라. 이건 앞으로 나올 수주 계약의 협상력이야. LIG 넥스원 입장에서 이제 영업할 때 실전 데이터 있습니다 한마디면 돼. 이게 수주 잔고를 더 키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야.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보자. 이렇게 잘하는데 가격까지 싸다고? 이걸 알면 왜 줄을 서는지 진짜 이해돼. 형들 이거 알아?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발 가격이 얼만 줄 알아? 중동 수출가 기준 60억 원이야. 60억. 근데 천공이는 20억 원 이하야. 3분의 1 가격이야. 성능은 유격률 동급. 중동 국방장관이라고 생각해봐. 같은 일 하는 미사일인데 하나는 60억이고 하나는 20억이야. 뭘 사겠어? 자, 여기서 핵심인데 단순히 싸기만 한 게 아니야. 천공이가 싸면서도 잘
말하는 이유가 있어. 콜드런치라는 기술이 있어. 이게 뭐냐면 미사일을 가스로 촉 쏘아 올려 공중에 뜬 다음에 엔진에 불을 붙이는 거야. 보통 미사일은 발사할 때 뜨거운 불꽃이 발사대 안에서 나오잖아. 그러면 발사대가 망가져. 근데 콜드런치는 그게 없어. 발사대가 멀쩡하니까 바로 다음 미사일을 쏠 수 있어. 연속 발사가 되는 거지. 그리고 360도 어느 방향이든 쏠 수 있어. 적이 어디서 오든 상관없다는 거야. 그 다음이 히트킬이야. 이건 총알로 총알 맞추는 거야. 미사일이 날아오는 적미사일에 직접 부딪혀서 박살내는 방식이야. 폭발물로 터트리는 게 아니라 운동에너지로 찢어버리는 거지. 마하 10이야. 1초에 3.4km를 날아가. 근데 이 기술이 어디서 왔는지가 재밌어. 1990년대에 불곰 사업이라고 러시아한테 기술을 받아온 적이 있어. 거기서 콜드런치 기술을 가져왔어. 그리고 미국 패트리어트 계통에서 시커랑 측추력기 기술을 융합했어. 측추력기는 미사일 옆에서 불을 뿜는 노즐인데 마지막 순간에 방향을 확 꺾을 수 있게 해주는 거야. 러시아 기술이랑 미국 기술을 합쳐서 독자 무기를 만든 거지.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해. 패트리어트 요격 고도 약 40km, 천공이 요격 고도 20에서 40km, 거의 비슷해. 근데 가격은 천공이가 3분의 1이야. 한국군 납품가로 치면 15억 원이니까 4분의 1까지도 가. 같은 높이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가격이 3분의 1이라는 거야. 여기서 투자자 관점으로 한번 보자. 천공이가 싸다는 건 단순히 가격표가 작다는 게 아니야. 드론이 날아와도 쏘고, 순항미사일이 날아와도 쏘고, 탄도미사일이 날아와도 쏠 수 있다는 뜻이야. 패트리어트는 비싸니까 고위험 표적에만 선별적으로 쏴야 해. 드론 한 대한테 60억짜리 미사일 날릴 수는 없잖아. 근데 천공이는 20억이니까 드론이든 뭐든 다 상대할 수 있어. 전쟁에서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생각해봐. 자, 그러면 경쟁자는 어떤 상황인지 볼게. 패트리어트부터 보자. 로키드 마틴이 연간 620발 생산해. 이게 2025년 기준이야. 근데 기억나? 이란이 UAE한테 보름 동안 쏜 게 탄도미사일 438발에 드론 2012기에 순항미사일 19발이야. 합치면 거의 2500발이야. 미국이 1년 동안 만드는 미사일로 보름도 못 버티는 거야. 물론 로키드 마틴이 연간 2000발 증산을 목표로 잡았어. 근데 그게 7년 계약이야. 지금 당장은 물량이 없단 뜻이지. 러시아 S-300은 이번 이란 전쟁에서 미국 미사일 요격에 실패했어. 실전에서 못 막았으니까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지. 유럽은 샘프티 같은 방공 미사일이 있는데 연간 100발도 못 만들어. 공장이 7개국에 분산돼 있으니까 증산 자체가 어려워. 중국 HQ9이라는 게 있어. 가격은 싸. 근데 이걸 사면 미국한테 제재를 받아. UAE가 중국 L-15 전투기 계약을 취소한 적도 있어. 미국 눈치 때문에. 정리하면 이래. 미국은 비싸고 물량이 없어. 러시아는 실전에서 실패했어. 유럽은 생산량이 너무 적어. 중국은 사면 제재 맞아. 그러면 남는 게 뭐야? 천공이야. 중고도 방공시장에서 사실상 유일한 대안인 거야. 경쟁자가 하나씩 알아서 탈락하고 있어. 형들, 투자 판단 포인트 하나 짚고 가자. 천공이는 지금 경쟁자가 없는 시장이 있어. 패트리어트 3분의 1 가격에 실전 요격률 96%에 빠른 증산까지 가능해. 경쟁자가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시장에서 독점적 위치를 가진 무기를 만드는 회사야. 이게 밸류에이션에 반영이 다 됐느냐? 그건 각자 판단할 부분이야. 자, 그러면 천공이만 잘하면 끝이냐? 아니야. LIG 넥스1이 준비하고 있는 게 더 있어. 형들, 근데 비공이라고 있어. 이거 천공 가격의 25분의 1이야. 근데 명중률 100%에 미 해군이 먼저 손들었어. 비공이 뭐냐면 저가형 유도 로켓이야. 한 발에 2천만원에서 4천만원대야. 천공이가 한 발에 15억인 거 생각해봐. 비공은 그 25분의 1 가격이야. 근데 싼 게 비지떡이 아니야. 실사격에서 명중률 100%를 찍었어. 그리고 미 해군 FCT 프로그램에서 1순위로 선정됐어. 미국 해군이 전 세계 무기를 놓고 평가했는데 한국 비공을 1등으로 찍은 거야. 미국이 자기네 무기도 아닌 걸 1순위로 골랐다는 건 성능이 진짜라는 뜻이지, 비공 하나만 놓고 봐도 별도 수출 아이템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야. CIWS-2라는 것도 준비하고 있어. 쉽게 말하면 배 위에 올라가는 근접 방어 무기야. 전자식 레이더에 30mm 기관포를 붙인 건데 드론이랑 순항미사일을 잡는 용도야. 2027년에 개발이 끝나고 2030년에 실전 배치가 목표거든. 지금 중동에서 드론 공격이 일상이 된 거 뉴스에서 봤잖아. 이란이 UAE한테 드론만 2000기 넘게 날렸어. 이런 저가 드론을 천공이로 잡으면 미사일 한 발에 15억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야. 그래서 CIWS-2 같은 저가 요격 시스템이 필요한 거고 이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이 진짜 큰 거야. LSAM.
사드 알지? 미국이 한국에 배치한 그 사드. LSAM은 한국형 사드라고 보면 돼. 고고도에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잡는 시스템인데 한국이 그걸 자체 기술로 개발한 거지. 2026년에 양산 들어가고 2027년에서 2028년 사이에 실전 배치가 목표야. 실전 배치가 되면 수출길도 열려. 중동이나 동남아에서 고고도 방어 수요가 있는 나라들한테 팔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천공3 이게 투자자한테 제일 중요한 포인트야. 2034년 개발 완료가 목표인데 개발비만 2.83조 원이 투입돼. 근데 핵심은 기존에 천공일을 산 나라들한테 업그레이드 수요가 자동으로 생긴다는 거야. 왜냐면 천공이랑 호환이 되거든. 새로 체계를 깔 필요가 없어. 전체 그림을 보면 이래. 저고도는 한국형 아이언돔인 LAMD가 깔리고 중고도는 천공이랑 천공3이 지키고 고고도는 LSAM이 막아. 이게 한국형 다층 방어체계 KAMD야. 2028년까지 구축하는 게 목표인데 원래 2030년대 계획이었던 걸 앞당긴 거야. 저고도부터 고고도까지 하늘의 모든 높이를 LIG 넥스1 제품이 커버하는 구조야. 한 회사가 방어체계 전체를 깔 수 있다는 거야. 형들, 이거 아이폰 쓰다가 에어팟 사고 맥북 사는 거랑 똑같아. 한번 천공일을 도입하면 운용인력 훈련하고 정비체계 깔고 탄약 재고도 맞춰놓잖아. 거기서 천공3 나오면 자연스럽게 업그레이드하고 LSAM까지 추가하게 되는 거지. 이게 방산 수출에서의 락인 효과야. 애플이 생태계로 고객을 묶어두듯이 LIG 넥스1이 무기 생태계로 나라를 묶는 거야. UAE 10포대, 사우디 10포대, 이라크 8포대, 세 나라 합쳐서 28포대가 이미 천공체계 위에 올라가 있어. 정비 인프라도 깔았고 운영 인력도 훈련시켰어. 한번 들어간 체계에서 빠져나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거기에 현무 5까지 있어. 탄두가 8톤에서 9톤이야.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재래식 탄두야. 이게 마하 10 넘는 속도로 낙하해. 하늘에서 9톤짜리 쇳덩어리가 음속의 10배로 떨어지는 거야. 수출은 아직이지만 이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가 만드는 무기라는 거야. LIG 넥스1의 미래 가치가 천공이 하나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투자 판단 포인트 하나 짚어줄게. 28포대가 이미 깔렸다는 건 일회성 매출이 아니라 10년, 20년 단위의 반복 매출 구조라는 뜻이야. 그리고 2030년쯤 되면 극초음속 미사일 시대가 와. 마하 5 이상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기존 방공체계로는 못 막아. 그러면 천공 계열 업그레이드 수요가 자동으로 생기는 거야. 투자할 때 반복 매출 나오는 사업 모델 좋아하잖아. 그게 국가 단위로 벌어지고 있는 거야. 자, 여기까지 들으면 그냥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따로 있어. 형들, 주가 49% 급등한 거 알지? 6거래일 만에. 장중 사상 최고가 89만 9천 원까지 찍었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급등 이유가 아니라 급등 후에 뭐가 남느냐야. 자, 하나씩 까보자. 리스크부터 간다. 첫 번째, 생산 경목이야. 지금 중동 세계국한테 28개 포대를 납품해야 해. 근데 구미 공장 하나로는 감당이 안 돼. 치킨집이 배달 주문 100건 들어왔는데 튀김기가 2대뿐인 상황이야. 그래서 LIG 넥스1이 3,740억 원을 들여서 신공장을 짓고 있거든? 근데 이게 2029년 6월에 완공이야. 그때까지는 생산이 빡빡할 수밖에 없어. 주문은 넘치는데 물건을 빨리 못 빼는 거지. 이건 매출 성장 속도에 직접 브레이크가 걸리는 부분이야. 두 번째,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진짜 냉정하게 봐야 해. 지금 방산주가 이렇게 달리는 건 이란, 미국 전쟁이라는 모멘텀이 깔려 있어서야. 만약 전쟁이 종료되면 당장 추가 수주 기대감이 꺾일 수 있어.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 전쟁이 끝나도 미사일 위협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 천공이 사간 나라들은 이미 체계를 깔아놨으니까 유지보수랑 탄약 재보충 수요는 계속 나와. 전쟁이 끝나도 반복 매출은 남는다는 거지. 세 번째, 자회사 적자 문제야. LIG 넥스1 연결 기준으로 보면 자회사 손실이 영업이익률을 깎아먹고 있어. 영업이익률이 8.5%인데 본업만 떼서 보면 더 높거든. 이건 본업이 아무리 잘해도 연결 실적에서 발목 잡히는 구조라서 투자할 때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야. 네 번째, 한화 시스템 변수야. 천공이의 핵심 부품인 다기능 레이더를 한화 시스템이 만들어. 이라크 계약 때 납품가랑 납기 협의가 삐걱거린 적 있었거든. 핵심 부품 공급이 한 회사에 묶여 있으면 그쪽 사정에 따라 전체 일정이 흔들릴 수 있어. 좋아, 그러면 리스크를 깐 다음에 숫자를 다시 보자. 현재 시가총액이 18조 원이야.
앞에서 봤듯이 밀린 주문만 시가총액을 넘어 2026년 영업이익 전망이 4,200억에서 5,000억 사이야. 매출은 5조에서 5.2조 원으로 전년 대비 20% 성장 전망이고, 그리고 신공장 3,740억 투자해서 2029년에 완공되면 그때부터 생산 병목이 풀려 매출이 한 번 더 점프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는 거야. 2025년부터 2028년까지 매출 연평균 성장률이 19.3% 전망이거든. 신공장 효과까지 더해지면 2029년 이후가 진짜 본게임일 수 있어. 정리해보자. 천공이는 실전에서 유격률 96%를 찍었어. 카탈로그 숫자가 아니라 진짜 전쟁에서. 가격은 패트리어트의 3분의 1이고 러시아 S300은 알아서 망했고 유럽은 물량이 안 되고 중국은 제재 리스크. 결국 중고도 방공시장에서 천공이 말고 살 게 없는 구조가 된 거야. 밀린 주문만 매출 대비 7년치야. 거기에 비공, CIWS2, LSAM, 천공 3까지 파이프라인이 줄줄이 대기 중이지. 천공이 산 나라는 천공 3 나오면 또 살 수밖에 없어. 호환이 되니까. 이게 락인이야. 근데 냉정하게 볼 것도 있어. 신공장 2029년 완공 전까지는 생산이 딸려. 주문은 넘치는데 튀김기가 부족한 상태라고 했잖아. 28개 포대 납기를 맞추려면 기존 공장만으로는 역부족이야. 전쟁이 끝나면 당산 모멘텀이 둔화될 수 있다는 것도 머릿속에 넣어둬야 해. 다만 천공 체계가 깔린 나라들의 유지 보수와 업그레이드 수요는 계속 나온다는 점도 같이 봐야지. 자회사 적자가 이익률 깎는 것도 팩트고 숫자는 거짓말 안 해. 12조가 시작이고 26조가 쌓여있고 공장은 2032년까지 돌아가야 돼. 주가는 2022년 6만원대에서 지금 82만원대까지 왔어. 시총 18조에 수주 잔고 26조, 이 숫자들을 어떻게 읽느냐는 형들 몫이야. 장밋빛만 보지 말고 리스크까지 다 깐 다음에 직접 판단해.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줘. 구독 안 한 형들은 구독도 부탁해. 그리고 댓글로 알려줘. 형들 방산주 들고 있어? 어디까지 갈 것 같아?